50대 중반을 살아온 내 인생에서 매일 아침은 늘 똑같았다. 몸을 일으키는 것부터가 전쟁이었는데 밤새 쑤시는 허리와 굳어버린 어깨, 손목에 박힌 듯한 통증이 나를 괴롭혔다. 육체 노동이란 게 그런 거였다. 젊을 땐 버틸만 했지만 이제는 아침마다 진통제부터 찾게 되니 말이다.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나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고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었다. 대출금은 여전히 너무 천천히 줄어들고 있었다.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왔고 언제쯤이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싶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 그날도 평범한 주말이었다. 가족들과 함께 대형마트로 장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아내는 무얼 살지 벌써부터 이것저것 말하고 있었다. 차를 몰고 마트에 도착해서 카트를 끌며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장을 보는 동안 문득 지난주에 산 복권이 생각났다. 지갑 속에 그대로 있었던 복권들. 소액이 당첨됐던 기억이 났는데 그걸 교환하면 또 복권을 살 수 있을 거였다. 소액이라도 당첨되면 다시 그 돈으로 복권을 사는 게 내 작은 루틴이었으니까. 복권. 누군가에겐 헛된 꿈이겠지만 나에게는 작은 희망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몇천 원으로 살 수 있는 꿈이었고 당첨될 거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샀던 거였다. 장바구니가 가득 찼고 계산을 마친 후 나는 복권 판매대로 향했다. 당첨된 소액 복권을 교환하고 그 돈으로 로또 한 장과 스피또 몇 장을 샀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장면이었다. 집에 돌아왔다. 장 본 물건들을 정리하고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다. 딸이 내 옆에 앉았고 오늘 산 복권 확인해보자며 웃으며 말했다. 나는 지갑에서 복권 뭉치를 꺼냈다. 로또는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스피또를 하나씩 긁기 시작했는데 딸과 함께하니 뭔가 더 설레는 기분이었다. 첫 번째 꽝이었고 두 번째도 꽝이었다. 딸이 웃으며 오늘도 안 되나 보다고 말했다. 나도 웃으며 다음 복권을 긁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행운 숫자를 먼저 긁고 나의 숫자 칸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데 행운 숫자 3번과 같은 번호가 나의 숫자 안에 있는 것이었다. 당연히 이번에도 소액이 당첨됐을 거라고 예상했다. 천천히 당첨 금액을 긁기 시작했다. 앞자리 5가 보였다. 이상하게 손이 떨렸고 다음 글자를 제대로 긁을 수가 없었다. 딸이 눈치챘는지 내 손에서 복권을 가져가 나머지 글자를 긁었는데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거 5억 아니냐고.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데도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되지 않았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복권을 다시 들여다봤는데 행운 숫자와 나의 숫자가 선명하게 일치하고 있었다. 진짜였다. 5억에 당첨되었다. 나는 급하게 아내를 불렀다. 목소리가 떨렸는데 아내가 주방에서 뛰어나왔다. 무슨 일이냐며 놀란 표정으로 물었고 나는 말없이 복권을 내밀었다. 5억에 당첨됐다고 겨우 말을 꺼냈다. 아내는 처음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설마 장난치는 거 아니냐며 의심하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복권을 직접 확인한 후 아내의 표정이 천천히 변했다.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으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내가 말했다. 그동안 고생했다고.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 들어오던 날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던 순간들, 진통제를 달고 살던 지난 시간들, 아내도 다 알고 있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딸도 눈물을 글썽였다.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거실에 둘러앉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떠올랐다. 이제는 더 이상 그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것. 몸이 부서져라 일하지 않아도, 빚에 짓눌려 살지 않아도 되겠다는 것.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복권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혹시 꿈은 아니었을까?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었지만 복권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5억이라는 글자와 함께. 아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었는데 우리는 당첨금을 수령하는 방법조차 몰랐다. 딸이 인터넷으로 찾아보며 차근차근 알려줬고, 일단 복권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신분증을 준비하라고 했다. 오후가 되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아팠던 몸과 줄어들지 않던 빚, 가족에게 미안했던 마음과 내 자신에게 화났던 순간들, 모든 게 한순간에 밀려왔는데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아도 되겠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아내가 내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만으로도 충분했다. 며칠 후 우리 부부는 본사를 찾았다. 당첨금을 수령하는 날이었는데 본사 직원이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낯설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도 이게 정말 우리 돈이 맞나 싶었다. 집에 돌아온 후 우리는 작은 노트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대출 상환이었다. 매달 목을 조르던 그 빚부터 정리하고 싶었고 그게 최우선이었다. 나머지는 저축하기로 했다. 아내가 말했다. 함부로 쓰지 말고 계획적으로 하자고. 나도 고개를 끄덕였는데 갑자기 생긴 돈이지만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았다. 이건 우리 부부가 평생 힘들게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 같은 거였고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 같았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다. 대출은 모두 갚았고 통장에는 없던 여유가 생겼다. 무엇보다 내 몸이 달라졌는데 더 이상 새벽부터 일어나 몸을 혹사시키지 않아도 됐다. 허리 통증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고 진통제를 찾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니었다. 가끔 연락이 뜸했던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왔는데 혹시 소문이 났을까 싶어 조심스러웠다. 아내와 나는 약속했다. 조용히 살자고, 필요 이상으로 알리지 말자고. 그렇게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는 없었다.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고 같은 동네를 걷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이 달랐다. 더 이상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빚에 짓눌려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알게 됐다. 가끔 그날을 떠올린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소액 당첨 복권을 교환하고 습관처럼 로또와 스피또를 샀던 그 평범한 순간, 딸과 함께 거실에 앉아 복권을 긁던 그 일상적인 시간. 만약 그날 복권을 사지 않았다면
만약 그날 집에서 확인하지 않았다면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다. 어쩌면 행운이란 건 특별한 순간에 오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 평범한 주말, 가족과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복권을 긁던 그 순간, 그런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일주일에 한 번씩 사던 복권이었다. 크게 기대하지 않았고 당첨될 거라고 믿지도 않았다.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작은 희망을 품고 샀던 거였다. 그런데 그 작은 희망이 현실이 됐다. 아내가 말했다. 고맙다고. 뭐가 고맙냐고 물으니 그냥 옆에 있어 줘서라고 했다.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그 온기가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 포기하지 마시고 모두 좋은 기운들을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